본 사성강당의 공부가 처음에는 본문 속에 있는 어휘해석에만 치중하다가 어느덧 주자학 이외의 다른 주석가들의 주석을 두루 섭렵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개설할 때의 수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전문 강사들을 위한 강의가 되어버려서 수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당 채널은 한문을 배우는 분들의 저변학대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초보인 분들도 한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할 생각으로 가상인 가능성을 이용해 고사 인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나 이것이 도리어 고수분들에게는 외면받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한문 인구의 저변 확대라고 하는 절대적 명제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왕초보를 위해 한자의 초보인 분들을 위한 쉬운 내용도 강의에 포함할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우리에게는 한문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가 있으므로 고수제위께서도 이 점은 양해해 주시리라 믿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채널의 조회수가 적고 또 시청 지속 시간도 짧은 데에 늘 실망하게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대학은 특히 조회수 수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수강하시는 분이 그만큼 대학 공부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은 우리 유학 공부의 뼈대를 세우는 일에 해당합니다. 대학을 잘 공부해 두어야 다른 경전을 공부할 때 이것이 어느 공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서 간가에 잘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공부가 되는 것이니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힘써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어나 맹자 같은 것은 앞장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다음 장 공부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만 대학이나 중용은 그렇지가 않아서 앞장을 모르면 뒷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강의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글씨 주석까지 꼼꼼하게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본강사의 강의에는 동양 삼국 선유들의 저작물을 두루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경전 해석을 본강사 나름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도 일본의 적생쌍송이나 개천원이나 신배구 등과 소에 있는 중국의 제가들, 특히 조선의 여유당 등 선유들의 성과물을 두루 살펴가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석상의 잘못이 있거든 재현의 꾸지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주석가마다 해석이 다르나 우선 주자의 주석을 따라 풀어보자면 이러합니다. 시에 이르기를 오호라 전황을 잊지 못하겠네 라고 하였으니 군자는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백성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이롭게 여기나니 이 때문에 문왕은 이미 죽었으나 백성들이 그를 잊지 못하느니라. 대강 이런 뜻인데 자세한 것은 본문을 보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장과 관련이 있으면서 문장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고사를 인공지능 음성으로 여러 군데에 걸쳐 삽입해 두었으니 계속해 시청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대학 전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경문은 요거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이제 주자가 줄을 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분량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쉬운 오호 전황 불망이라 하니 시에 이르기를 요 감탄사입니다. 전왕, 요 전왕은 여기 주석에 나와 있죠. 전왕은 위 문무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어희인데 요 어희에 대한 음주가 나와 있죠. 어희를 음이 오호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니까 어희가 아니고 오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왕무왕이 어떤 분인가 그것부터 이제 AI 음성으로 조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대학의 전 3장은 다 시경에 있는 시 5편을 끌어와서 삼강령 중에 3번째인 지어지선을 해석하고 있다. 이번이 5번째로서 주송 열문편을 끌어왔다. 시경의 시에는 각 나라에서 유행하는 가사집인 15열국풍이 있고 주로 잔치할 때 노래가사로 쓰는 아아가 있고 종묘에서 제사 지내면서 쓰는 소홍이 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종묘에서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제사 지내면서 쓰는 재래악의 가사인 주송 열문이라는 시이다.
그렇다면 문왕과 무왕은 누구인가? 중국 25사 중에 첫 번째 책인사기는 한무제 때 사마천이 쓴 역사서다. 한서나 당서 따위를 단대사라고 한다면 사기나 자치통감은 전대의 여러 왕조의 역사를 통틀어 기록한 통사라고 한다. 사기에 의하면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의 사망시대에 이어서 오제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것은 사기에서 복사해 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위에 이렇게가 이제 삼항이고 요 밑으로가 이제 오제인데 오제의 시초가 이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죠. 황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소호 금천씨, 교현, 제곡고신씨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임금이 여기가 있습니다. 요임금이 있고 요임금은 이제 순임금한테 선의를 하죠. 근데 소호 금천씨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궁선으로 해서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순이 요임금의 천하를 또 선의를 받게 되죠. 근데 수는 또 요 이제 하우시라고 그러는데 우임금이에요. 하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분이죠. 그분은 이제 황제로부터 이렇게 창의 전욱고양시로 해가지고 권으로 해서 이렇게 우라는 사람으로 내려왔고요. 이분이 이제 순의 천하를 물려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라에 가서 말대에 가서 17대 만에 거랑이라고 하려는 아주 폭군이 나오니까 요 궁선에 요 이름이 설입니다. 설이라는 사람이 이 상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탕왕이라고도 하고 성탕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거를 쳐서 이기고 요 상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뭐 상나라는 또 은나라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 가서 또 23대 만인가 요 또 주왕이라고 하는 폭군이 나오니까 주문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문왕이 멸망시킨 것은 아니고요. 문왕까지만 해도 천하 제후들의 3분의 2가 문왕을 따랐는데도 그냥 그 따르는 제후들을 거느리고 그냥 은주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왕이 죽고 나서 문왕 아들 무왕 이름이 발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이름이 창이고 발이 요 하가를 쳐서 죽게 하고 주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죄다 만세 일계로 한 핏줄로 내려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맹자는 이루 하편에서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라고 말한다. 동이족은 중국에서 우리 민족을 부르는 명칭이다. 순임금이 동이족이면 그 선조되는 황제언원씨는 물론이거니와 황제언원씨의 후손인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까지 동이족인 것이다.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왕손인 미자를 송나라에 봉해주고 제후로 삼아 은나라의 제사를 잇게 했다. 송나라의 왕손이었던 공자의 6대조 공보가의 부인이 절세미인이었던 모양이다. 송나라의 화보독이 이 미인을 차지하려고 난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후손이 노나라로 망명와서 살게 되고 공자가 노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이다. 공자도 결국 우리 민족인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구이 땅에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청나라 때의 경학가 유초정은 자신의 주석서 논어 정의에서 구이 땅은 바로 지금의 조선이다라고 꼭 집어 말한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곳이 동쪽인 우리나라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동쪽은 신비의 땅인 셈이다. 우리 민족은 중국의 동쪽 땅인 만주에서 발원하였으나 서쪽으로 진출해서 황하문명 시대를 이끌었다고 보면 된다. 춘추에까지도 우리 동이족에 관한 기술이 여러 번 나온다. 남제설을 보면 춘추보다 훨씬 후대인 우리 삼국시대에도 중국 대륙에 있는 백제 영토가 고구려 전성기 때의 영토 면적보다 훨씬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열문편은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제사 지내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른바 종묘제례악가이다. 그러니 무왕의 아들 성왕 때에 만들어진 제례악가라고 보고 있다. 시경의 시는 누가 지은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그저 추정하고만 있을 따름이다. 문왕의 아들 주공은 제례자각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열문편은 주공이 지어서 자기 아버지인 문왕과 형인 무왕을 제사 지낸 것이라고 본강사는 생각한다.
주공을 꿈에 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탄할 만큼 공자는 주공의 덕을 사모해온 분이다. 그건 그렇고 설문해자라는 인류 최초의 사전을 지은 한나라의 허신은 손수 쓴 서문에서 황제 언원 씨의 신하인 창일이 문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쓰고 있다. YTN에 의하면 세계에는 6,000개의 언어가 있고 50개의 문자가 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도 이루지 못한 2개의 문자를 창제한 위대한 민족인 것이다. 기회가 되면 허신의 설문해자 서문도 강의에 올려볼 생각이다. 이게 추송 청묘지습 열문편에 있는 글인데요. 요 앞에도 사실 이게 13구로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있는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무경유인을, 그런데 이 시가 성왕이 문왕과 무왕을, 그러니까 문왕은 할아버지 되고 무왕은 아버지 되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례학가로 쓰는 그 가사라고 그럽니다.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런 소리입니다. 사방기 훈지하고, 요 사방은 이제 사방 여러 나라 제후 나라들이죠. 사방 여러 제후 나라에서 번받고 그런 소리입니다. 불현 유덕을 백벽 형지하니 더 드러남이 없는 덕을,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문왕무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덕이라고 그러면 문왕이 더 훨씬 더 많은 분이죠. 어쨌든 간에 무왕은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킨 분이니까 뭐 좀 덜하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 백벽은 이제 제후 임금들입니다. 많은 숫자를 나타내라고 그런 것이에요. 백벽 제후 임금들이 요 형지도 요 밑에 흑도자 있는 거 본받을 형자로 쓰인 것입니다. 문무를 본받았으니 오호라 전황 불망이로다. 오호, 이건 감탄사로 쓰인 것이고요. 전황을 잊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여기 지금 극이자, 여기 극이자, 요 극이자 있지 않습니까? 요 극이자하고 사실 요 몰세하고 주석관마다 이렇게 이것을 말한 것이다 하고 다 다르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를 해석을 하면서 사실 주자가 이 극이자가 문왕무왕이다 이렇게 사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강의하는 분들이 문왕무왕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요 극이자는 특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여기 문장에 사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경에 나온 글이지 않습니까? 요 시경에 나오는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지금 대학을 정자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요 시경의 건의를 이용해 가지고 요 밑으로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시외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은 여기하고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범범하게 뭐 전성 전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꼭 문왕과 무왕과 여기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문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 뒷부분 공부하면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며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벗이라든지 이렇게 횡적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친자는 어버이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나 어버이를 친애한다. 이렇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뭐 지금 강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문왕이다 무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주자왈 몰세인 불능망은 주자가 말하기를 죽었는데도 몰세는 이 죽을 몰자로 쓰였어요. 여기서는요. 이 빠질 몰자인데 죽을 몰자 요렇게 쓴 자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산수변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었는데도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능히 잊지 못하는 것은 요 아래와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순 문무지 덕을 만세 촌왕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같다고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경우를 설명하느라고 한 것이지 이거 뭐 문무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벌써 요임금도 들어있고 순임금도 들어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문무는 물론이고요. 다 넣자 그러면 요순우탕 문무 주공까지 다 넣어야 되죠. 이렇게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문왕이나 무왕의 덕을 만세토록 요 만세는 이제 아주 많은 세월입니다. 요 세자가요 뭐 만년 이런 정도도가 아니고 세자가 이제 임금이 바뀌는 그러니까 나라 주인이 바뀌기를 만 번이나 한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뭐 영구적인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 임금 천자 같은 경우는 만세고 보통 이제 제후 같은 경우는 천세 이렇게 하죠. 어쨌든가 다 그렇게 아주 많은 세월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만년 천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세토록 그 지자는 이제 요순은 문무죠. 요순 문무를 높여 우러러보는 것과 같은 경우인 것이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문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불시 현기현이며 어찌 기자니 어찌 이것이 현기현한 것이 아니며 이런 소리죠. 현기현이 침기친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진실한 군자가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이요. 소인배로서는 턱도 없는 일이다. 노나라에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씨 가문은 대대로 노나라 사구벼슬을 역임해온 가문이었다. 공자는 이 장문중을 사구벼슬을 훔친 사람이다 라고 혹평했다. 춘추에 나오는 행적을 보면 장문중은 꽤 현명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다. 유아에는 사사라는 벼슬에 있었다. 줄에 의하면 사사는 추관사구의 속관으로 현관을 선비사 자를 써서 사라고 하고 그 우두머리를 스승사 자를 써서 사라고 하니 옥사를 관장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 유아에는 요즈음으로 말하자면 법무장관 격으로 사구 벼슬에 있는 장문중의 수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유아에는 사사벼슬에서 3번이나 쫓겨났고 부르면 다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일했다. 이런 유아해더러 어떤 사람이 말했다. 당신은 어진 사람으로서 3번이나 쫓겨나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다시 와서 일하시니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서 벼슬하지 그러십니까? 당신은 어질다는 명망이 온 천하에 두루 퍼진 사람이니 어딜 가더라도 그 나라 군주가 쌍수를 들어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자 유아해는 말한다. 올곧은 도리로 임금을 섬기자면 어느 임금을 섬긴들 3번 쫓겨나지 않겠으며 어차피 내가 배운 도를 굽혀서 남을 섬길라 치면 굳이 조국을 두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할 필요성까지 있겠습니까? 후대의 맹자는 유하의 이 점을 들어서 성지화자라고 칭송을 한다. 도에 굳건하게 기반하였으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일을 대처하는 데에 온화함과 조화를 잃지 않았던 점을 들어 칭송한 것이리라. 유아해를 자신과 똑같은 반열에 서도록 노나라 조정에 청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장문중은 지위를 훔친 사람이다 라고 공자께서 혹평하신 것이다. 어진 사람을 청거하는 것은 대신된 사람의 첫 번째 가는 큰 덕목이다. 노나라의 정사를 다스리는 대신의 자리에 있는 장문중이 유아해의 어질고 능력이 넘치는 점을 몰랐다면
이것은 대신된 도리에 박지 못한 셈이고 알면서도 청거하지 않았다면 남의 얻은 점을 가려버린 셈이다. 도리에 박지 못한 죄는 적으나 남의 능력을 가린 죄는 대신된 자의 가장 큰 덕목을 저버린 일로서 실로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이다. 공자께서는 바로 이 점을 나무라신 것이다. 하긴 요새 정치인들은 전부 소인배들이라서 청거는커녕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깎아내리려고만 하니 장문중만큼만 해도 얻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다. 반면에 춘추시대에 정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기원전 543년이다. 정나라의 백유가 죽자 응당자피가 정경의 자리를 맡을 참이었으나 자신이 정경 대신에 오르지 않고 자산에게 양보하려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자산이 말했다. 우리 정나라는 약소국으로서 현재 중원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진나라와 초나라 두 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나라에 복잡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경에 오르면 강성한 공족들이 잘 따르지 않아서 나란 일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불가한 일입니다. 자피가 말했다. 내가 공족들을 거느리고 공손하게 그대의 명을 따를 것인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는단 말이오. 아무 걱정 말고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오. 이리하여 정자산이 국정을 이끄는 동안 정나라는 능숙한 외교로서 안정되게 잘 다스려졌으니 자피야말로 정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요. 한나라의 대신된 이의 덕목을 훌륭하게 실천한 사람이다. 어디 그뿐이랴. 자피 자신이 맡았더라면 진초 대국의 패권 전쟁에 휘말려 어쩌면 어느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의 아래에 있으면서 남의 능력을 빌어 자신의 안위를 누렸으니 자피야말로 진정한 현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아래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추 후직지 덕을 자선 총지하야 이비 선조지 소자출과 요 같은 것이니 또 그런 소리입니다. 요 여자가요. 주나라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죠. 주나라 후직은 이제 말하자면 문왕부왕의 먼 시조입니다. 후직의 덕을 자손들이 요 종지는 이제 으뜸으로 여기서 본받다 그런 뜻입니다. 이위 선조의 부터 나온 바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이니 이런 소리죠. 어찌 이것이 친기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손종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인간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늘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부모를 본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낙숫물이 앞물 떨어진 자리로 뒷물도 떨어지듯이 내가 한 대로 아들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후직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덕을 그대로 계속 이어왔다는 말이다. 후직의 아들인 불굴은 아버지 후직의 덕을 본받고 또 불굴의 아들인 국은 아버지 불굴을 본받아가며 후직의 덕이 조금도 시들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와서 16대째인 무왕때에 이르러서 마침내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모범이 돼서 후손에게 전해줄 것인가가 이처럼 중요하다. 이러니 아버지 노릇이 절대로 쉽지 않다. 전에 논어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3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던 도를 바꾸지 말아야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다. 근데 사실 3년 동안 안 바꾸면 그동안에 내 몸에 익어서 그대로 아버지 도가 내 도가 되고 만다. 공자는 사실 이걸 말씀하신 것인데도 주석가들은 글귀 해석에만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이러니 저러니 공자의 본지와는 다른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이 희다커니 검다커니 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걔도 3년이면 화학 바뀌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이겠는가. 소인은 락기락이 리길이 하나니 소인은 그냥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두 이제 제위자지요. 뭐 임금이든지 아니면 등용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즐거운 것을 즐기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롭게 여기나니 차이 몰세 불망냐니라. 요 차이할 때 이자는 이게 연고고자하고 똑같이 쓴 거고요. 이게 이제 차이가 아니라 요 시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 몰세는 주자는 여기에서 이게 죽은 것이 누구냐? 요 전왕이라고 봤고요. 전왕이라고 봤고, 다른 분들은 또 이제 후세 백성들이 종세토록 영원토록 거의 뭐 내 목숨 다하도록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주자는 이렇게 봤어요. 전왕이 이미 죽었는데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다 한 거니까 여기는 빼고 그냥 하겠습니다. 차는 언 전왕 소위 신민자 지어지선하야, 이것은 언자 밑으로 이것을 말했다 이런 뜻이고요. 전왕이 백성을 새롭게 혁신한 바자로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써이자가 무엇을 데리고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좌전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느 제후가 어느 나라 제후를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가 버렸다 그럴 때 요 써이자 밑에 제후를 쓰고 그래요. 그 포로로 된 제후를 지어 지선하야, 지선에 머물러서 지선에 머물렀다고 그러는 것은 문왕무왕과 같은 이렇게 승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백성들은 이런 상태에 못 갑니다. 요 말하자면 뭐 부처의 뭐 선정에 들었다든지 열반에 들었다든지 요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까 승인이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어지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왕이 지어지선에 머물러서 그런 소리예요. 왕이 지어지선에 머무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사 천하 후세로 무일물 부득기소하니, 능이 요 하여금 사자는 두 번에 나눠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천하 후세로 하여금 한 가지 물건이라도 기소 제자리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니, 요 그렇게 되면 사역동사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소위 그러므로 기몰세 이인 삼오지하야, 이미 요 주자는 이제 그 전왕이 죽은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왕이 죽었는데도 그런 뜻이에요. 요 사람들이 그를 사모해서, 그러니까 이 주자가 요 어휘 선택에 얼마나 신중한 분인가 요 인자를 쓰는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뭐 웬만하면 또 이제 백성민자 써서 백성들이 뭐 사모했다 이렇게만 쓰면은 이게 말하자면 제후, 현자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왕을 사모하여 그런 소리죠. 유의 불망야라. 요 유자는 이제 더욱 유자로 쓰여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 이자하고 불자 사이에 유자 하나를 더 넣어 가지고 유의 유불망야라 요렇게 쓰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하나는 이제 생략이 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오래되었는데도 더욱 불망 잊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저 앞에 차는 언의 원자 여기서 색입니다. 여기에서
천하만물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중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오직 천하 극치의 진실무망함이라야 능히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고,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게 되면 능히 남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게 되며, 남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사물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물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게 되며,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게 되면 천지와 더불어 천지인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으며, 희로애락이 아직 마음속에서 발로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며, 이미 발로되어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천하의 달도라고 하는 것이니, 중화를 지극하게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게 되며 이에 천하 만물이 화육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다. 이 말은 결국 군자 자신의 수신이 지극한 선에 머물고 있어야 천하 백성 및 만물을 제자리에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지어지선의 자리는 중용에서 말하는 천하극치한 진실무망함의 자리, 즉 천하지성이라는 말과 통한다고 보면 되겠다. 재경공이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며 자식이 자식다운 것이 정치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도 제자리 잘 지키는 것을 말한 것이다. 2021년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 담당 팀장이 무려 2천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 그 아버지가 금괴로 바꿔 숨겨주었다는 뉴스를 보고 나는 아연 입을 다물지 못했었다. 내 선친이었다면 아마 평생 나와 의절하는 엄벌을 내리셨을 것이다. 재현도 집안에서는 각자 군왕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 노릇 못하겠다고 말해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아버지 노릇 또한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아들 보고는 잘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먹힙니다. 재현께서 제자리 잘 지키고 아버지 노릇 잘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건강합니다. 또한 아내가 애들 있는 곳에서 남편 까부수면 못생겼다고 주춧돌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춧돌은 보강하는 것이지 빼버리면 다 함께 깔려 죽습니다. 그건 자기 아들 망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재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옥계로시왈 차양절은 상표리라. 옥계로시가 말하기를 이 양절은, 그러니까 앞에 유풍기육편이 있었죠. 유풍기육편과 추송열문편은 그런 소리예요. 서로 표리를 이룬다. 이거 겉이죠. 겉표자, 소옥리자, 서로 안팎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절은 즉 차절지 본원이요. 상절은 그러니까 유풍기육편이죠. 유풍기육편은 바로 이절의 본원이 되고 이런 말입니다. 차절은 즉 상절지 효험야라. 이 추송 열문편은 그런 소리입니다. 바로 윗절 유풍기육편의 효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즉 그렇다면 신민지 지선, 신민의 지선이 기재 명명덕 지어 지선지 외절이요. 어찌 명명덕과 지어 지선의 밖에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전삼장 오늘 끝내버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1시간도 훨씬 더 넘게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대강 넘어가자니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아주 제가 딜레마입니다.